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책 소개 목적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책을 우선 표지부터 보여드리면, 내 인생을 바꾼 백골오피, 저자 오세근입니다. 저자의 군생활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이고요. 오늘 1일차부터 에피소드 한 챕터씩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저자의 말부터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한 챕터씩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말. 민과 군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바라고 싶다. 나는 2년 동안의 짧은 군대 생활 기간 동안 군단장, 군단 포병사령관, 3사단장 등 3번의 표창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35년 전의 얘기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면도 있겠지만, 나의 이 글들은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주제로 하여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쌓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감동적인 이야기, 유머스러운 이야기, 때로는 슬픈 이야기 등이 다양하게 적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책을 현역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든 읽고 군과 우리의 장병들을 더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워 사기를 진작시켜 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중간중간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 글이 꼭 군대 이야기식으로만 전개될 경우 너무 경직되고 식상된 내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는 군을 사랑하고 장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운영에 묘랄까 그 뜻을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 전체 이야기 중 80년대 내가 백골오피라는 관측소에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얻은 교훈은 성실, 준비 정도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 준비, 즉 유비무환이란 것이다. 모든 일에 대비해서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으면 어떤 시험 무대가 닥치더라도 자신있게 거뜬히 대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답과 행운이 온다는 것이다. 즉 행운이란 것도 철저한 사전 준비의 결과물로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책머리에 나오는 포단장님과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뜻이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더 큰 행운은 그분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고, 지금도 나는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하여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웃음을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을 좀 더 잘 알게 되어 군과 장병들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을 나는 애국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준 집사람과 원고와 내용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유진 선배님, 송효익 사장님, 우리 아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준 우리 딸,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소재의 모든 주인공들과 독자가 되어준 동기들에게도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1월 새해 아침, 저자 오세근. 머릿글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군 생활에 얽힌 추억들, 에피소드 1번부터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조성옥 당시 3포병 단장님과의 인연. 단장님은 포관 출신으로 나중에 군수사령관이 되셨는데 한치의 실수나 태만함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분이었다. 나는 전방에 배치받아 80년 10월에 우리 사단 GOP 최중요 관측소인 백골오피에서 단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부임 오신 지 얼마 안 된 단장님은 사단 전 지역 높은 고지의 오피를 작전 참모만 대동한 채 직접 방문하여 관측 장교들을 점검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실 오피에서는 관측 장교들이 전쟁에 대비하는 곳이지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수십 개의 화집점, 회력, 집중 목표 등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등의 형식적 준비는 잘 하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를 보고 하면 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러나 단장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곳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어떤 날인가 S대 출신 17기 선배님이 근무하던 FEBA OP의 점검을 나가셨는데 거기도 소문에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단장님은 불시 점검을 나가셨기 때문에 대대에서도 언제 어디를 가실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대대 첩보에 내일쯤 단장님이 우리 OP를 점검하러 갈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사실 나는 OP를 점령하자마자 약 한 달 동안 거의 50개에 달하는 화집점을 모두 숙지, 암기를 다 하였고 실지형과 지도를 분석하여 전방의 지형의 위도, 경도, 격자선을 가상으로 설정을 모두 해놓았다. 따라서 누가 와도 자신이 있었다. 예정된 다음날 아침 일찍 그야말로 단장님께서 영하 25도의 추위를 뚫고 포단 작전 참모만 대동한 채 OP로 올라오셨다. 지금 생각하면 가는 곳마다 실망의 연속이 누적되어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하여 저를 잡아먹을 듯이 올라오셨다. 특히나 XX 출신 장교들에 대해서는 더 하셨고 저도 이미 XX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셨다. 나는 관측소 실내 전망대에서 예의대로 백골 지금부터 전방 상황에 대하여 단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하니 야 임마 앵무새 같은 그런 거는 필요 없어. 너 가지고 있는 화집점 수첩 이리 내놔. 너도 XX 출신이지 하시면서 빼앗다시피 가져가셨다. 그러면서 8자리 숫자로 된 약 50개의 표적을 무작위로 짚어가면서 외워보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3번 표적이었는데 나는 거침없이 좌표, 방위각, 거리, 표고까지 외웠다. 단장님은 이놈이 한두 개 정도는 외우겠지 하고 선입관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다음 24번 외워봐 하셨고 나는 또 줄줄 외웠다. 그때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마지막으로 45분을 정해주시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렸더니 됐어 여기까지는 너를 믿겠다. 너 학교는 어디 나왔나 하고 물으시길래 XX 대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지하 벙커 상황실로 가보자고 하셔서 모시고 내려갔다. 부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단장님이 북한 지역 관측용 포대경 앞에 직접 앉으셔서 표적을 하나 지정해 주시고 나보고 좌표를 따보라는 것이다. 내가 포대경을 보고 표적을 확인해 보니 그야말로 약 3-4km 떨어진 북한 지역 오성산 아랫자락의 조그만 바위 무덤이었고 정말 관측 장교에게 골탕을 먹이고자 하는 어려운 지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실지 형상의 가상의 위도, 경도, 격자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지도를 보지 않고 좌표를 바로 딸 수 있었다. 어려운 지점이었지만 마침 그 지점이 격자선이 마주치는 곳이라 나는 바로 지도도 보지 않고 좌표를 외워버렸다. 아마도 단장님은 이놈이 무슨 지도도 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 보고를 들으시고 바로 옆에 있던 작전 참모에게 강소령, 오소희가 얘기한 좌표가 맞는지 확인해봐 하셨고 작전 참모는 지도와 표경핀을 들고 표적과 좌표를 확인 후 예 단장님 맞습니다 라고 했다. 내가 말한 좌표가 설사 틀렸다 해도 이미 분위기상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단장님은 나보고 다시 병사들의 실력을 직접 점검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그에 대한 대비도 이미 완벽하게 연습까지 맞춰 놓았었는데 병사들이야 그 많은 화집점을 다 외울 수도 없고 해서 중요한 적 지피 몇 군데만 암기시키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선의의 컨닝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그래서 그것도 잘 넘어갔고 그 당시 나는 부하들에게 만약에 단장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상황 종료 시점에 따뜻한 차만 준비해라 라고 지시해 놓았다. 그런데 이놈들이 단장께 차를 대접하는데 보니 내가 보지도 못했던 가을에 캐놓은 야생칡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대령했다. 기분이 풀어져서 홀가분하게 차를 마신 단장님은 격려 후 바로 어필을 내려가 차로 급히 어디론가 출발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단장은 포단으로 바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4개 대대장을 포단 상황실로 급히 소집했다. 상황실 회의석상에서 단장은 오늘부터는 내가 전방 포단장으로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전 OP의 교육을 백골 OP 수준으로 시킬 것. 72대대 OP 김중희보다 71대대 백골 OP 오소희가 훨씬 낫다. 우리 71대대장은 똑똑했지만 유일하게 단기 사관 출신이라 평소에 포단 4개 대대 회의 때마다 열등감에 찌들려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듯 했다고 한다.
이 인연으로 이후 나의 군대 생활은 일사천리로 막힘이 없었고 대위 군복 입고 휴가 가는 등 포단장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다. 그 후 5군단 전체 관측소 검열에서도 1등을 하여 군단장, 군단 포병사령관 표창을 받았는데 사실 이 표창들은 단장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였다. 사단장님의 영어 테스트. 하루는 또 그때는 중2로 진급한 후 81년 5월경에 단장님이 급히 올라오셨는데 참모도 대동 않고 병장 1명만 차에 태우고 오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사는 부친이 외국 현직 대사였고 자기는 귀국해서 4단 통역 병사로 근무하는 친구였다. 하여튼 올라오신 이유는 나의 영어 브리핑 가능 여부와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때 사단장이 단장에게 그 오피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영어 브리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단장님은 고민에 빠지셨다. 아, 이 전방에서 누가 영어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브리핑을 한단 말인가. 방법은 없고 큰일이네. 고민하시다가 포단 참모회의에서 단장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고 하니 평소에 우리 오피에서 자주 올라왔던 정보 참모가 단장님, 오피의 오중이가 이미 영어 브리핑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모양이었다. 눈이 번쩍 뜨인 단장님은 사단의 통역병을 대기시키라 하고 급히 태우고 확인하러 오신 거였다. 오시자마자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시면서 오중이 너 영어 브리핑 원고 1위 내놔 명령하시면서 통역병에게 전달하고 이병장 지금부터 오중이가 영어로 브리핑할 건데 원고대로 맞는지 잘 확인해봐 하셨다. 사실 나는 임관 전에 IO 장교, 통역 장교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영어는 전공보다 자신이 있었고 영어 브리핑은 작전 브리핑보다 더 식은 죽 먹기였다. 하여튼 약 10분간 줄줄줄 외웠더니만 병장에게 이병장 오중이 다 맞는 거야? 하셨고 나는 속으로 단장님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다. 이병장도 오케이 했다. 그 뒤로부터는 단장님은 편안하게 사적인 이야기만 하셨다. 오중이 너는 이제 오피에서 더 할 것도 없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희들은 이왕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친구들 아니가? 내가 너희들 미워서 그러는 줄 아냐? 자기 할 일만 해놓으면 뭘 하든지 내가 간섭할 필요 없지 하셨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우리 대대장이 뒤늦게 단장의 동선을 파악하고는 헐레벌떡 오피로 올라오셨다. 백골, 단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대대장이 인사하니 그래 너 왔어? 오늘 내가 오중이 영어 브리핑 테스트 하러 왔는데 잘하네 하셨다. 그런데 대대장이 오중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습니다 라고 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온 줄도 모르면서 하여튼 우리 대대장님 기동력이 좋아 아부도 잘하셨다. 단장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실 때는 나도 제대 말년이라 연대 연락장교로 나가 있었는데 수고한 부하들을 격려차 전방 GOP로 들어가시다가 차를 돌려서 연대 정문 앞으로 나를 부르시더니 다시 한번 사회생활 잘 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차에 싣고 있던 위문품 한 박스를 주고 가셨다. 지금은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신 조성옥 장군께 미흡 하나마 이 글을 올린다. 예, 1장은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